우리 최 선생님은 저의 멘토시고 저의 모델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면에 밝으시고 연세가 저보다 솔직히 한 10살 위에신데도 눈도 더 밝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좋으시고 걸음걸이도 더 빠르시고 모든 게 하여간 제가 꼼받을 그런 분이십니다. 그 분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촬영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초년 시절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제 강점기 19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살에 해방이 되고 10살까지 그때는 지금 국민학교를 소학교라고 했지만 소학교라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뭐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보통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머슴이라고 써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머슴이라고 하면 집에서 먹고 사고 옷 해주고 담배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1년에 한 쌀 5가마리 정도 이렇게 주고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초등학교 학생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2차 대전 말기가 되어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리에 난간에 있는 그런 쇠도 부셔서 가져가고 또 우리 때는 퇴비를 방학 때는 그걸 떼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집에 머슴이 있어서 그걸 갖다 할 수 있었고 또 한 번은 소나무 친 그걸 반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연료로 쓰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산에 따로 갔다가 발을 한번 다친 것도 있고 그 발을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담당 선생님이 미식으로 합니다. 예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제 거의 90이 되어가면서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상황입니다. 예,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청년 시절, 학창 시절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살에 해방이 되고 15살이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가지 못하고 이제 15살이니까 군대 갈 나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50년에 6.25가 나가지고 3년 후에 휴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6.25 그때는 어떤 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내과에 가서 고깃병으로 고기를 잡는다거나 또는 이 6.25 때는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 탄피나 이런 걸 주워가지고 애들 오고 따먹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년 시절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3년에 이제 휴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5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오니까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대학을 가려고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버님께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쉬운 두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있는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은 그때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형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8남매인데 정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짐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그때만 해도 그 장남이 가정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장남 하나 가르치는데 모든 전력을 다 해서 그전에 뭐 우골탑이니 뭐 소파라 가지고 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사하고 도저히 대학을 갈 수가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군대를 장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면 어떨까 해서 그 광주 고병학교를 한번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운동장에다 하루 종일 앉아놓고 오후에 딱 면접하는데 얼굴 한번 보더니 다음에 한번 더 오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도 그게 말이 되느냐, 시험 봐서 떨어진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때 딱 얼굴 한번 보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예, 참 군대 장교를 못 가고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제가 58년도 군대를 갔으니까 6.25 끝난 지가 한 3, 4년 전이니까 병력 자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아가지고 한번 이제 저는 전북 임실이니까 남원에서 그 모집한 데가 그 지원해서 갔더니 머리를 다 깎고 갔더니 그게 안 받아줘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 달 있다가 이제 친구 형이 그 병사부에 있어서 전주에서 모집했다게 거기를 가서 맨 뒤에 군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직장 생활 하신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군대 제대하고 집에를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형님이 저도 이제 어떤 사후 양자라 해서 자산도 조금 땅도 받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형님이 뭐 장사한다고 하니까 그까지도 몇 번 됩니까? 돈 한 20만이 가진 거 그 뭐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에를 이제 오지 않고 바로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번 휴가 나와서 보니까 형님이 옛날에는 스피커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도 없고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갔어요. 유선으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8인치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동네 뭐 뉴스나 음악을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한제는 어느 집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 스피커에서 사람이 뭘 나와서 노래를 하고 뭐 한 줄 알고 이쁘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참기름을 다 발라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는 사실 그때 그 스피커 안에 코일이 있는데 떨어지면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풀러서 납땜을 해서 그런 거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전혀 앞으로 보지 못한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면 참 이 얘기가 길어서 저기도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선을 삐삐 190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무에 그냥 묶어놓으면 썩어버리고 바람에 바람 불면 떨어지고 또 시골에서는 염소꽃피나 소꽃피 한다고 짜다가 버리니까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하는 그런 건설 현장에서 제가 노가다 10장도 며칠 해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공무원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는 참 이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우리 시골에 면회 보니까 연세대학교 나온 대학교 출신들도 순교로 나와 근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몇 번, 한 두어 번 공무원 시험을 봤다가 안 되고, 마침 그런 와중에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이 서울에 와서 경찰관 시험을 한번 봐라. 그 경찰관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서울경찰학교에 제가 부기로 졸업하면서 전원이 거의 다 지방인데 1, 2, 3등만 서울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경찰서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한 거기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주 고급
경찰관으로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은 뭐 폭간에 뭐 정치 같은 거 나오면 자기 지역이다 이런 데 편중 안 돼 있고 항상 정도대로 잘하는 쪽을 가르침을 보내주시고 이래서는 게 또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까지 했나요? 그러면 노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근무는 가장 말단인 파출소에서부터 치안본부까지 근무를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기획부서에 주로 근무를 해서요. 그리고 이제 서해에 있을 적에는 대통령 경호나 이런 분야에 있었고, 서울시경에 있으면 서울시경도 후생 담당을 했습니다. 무슨 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돈 벌어서 뭐 이 장학금 주는 거 이런 것을 거기서 하면서 보통 이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을 상대하는 부서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뭐 같이 차도 한잔하고. 그러나 나는 이제 내근에서 그냥 기획을 하니까 상당히 뭐 외로울 때는 외롭고 저는 그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나 사실은 정년을 한다는 게 상당히 명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그 직장에서 참 박수 받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뭐 법요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3년 근무를 하고 제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그 근무할 적에는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고 무제한의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무슨 뭐 3일이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5년도에 이제 우리 경찰에는 청년봉사상과 농화봉사상이 있어요. 청년봉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선발해서 상도 주고 특진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농화봉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장관이 해서 그 선발해서 상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표창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그때 운 좋게 사실은 문화봉사관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서울시경 그 대상자가 6,000명이었습니다. 6,000명 보시면서 제가 당선되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참 그런 우리 그 정치적인 문세광이 그런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 법원이나 검찰이 서소문에 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서소문가 그 지역이 서대문 판업입니다. 경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경비 또는 이제 학생들 시위를 한다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서울대학, 고대, 연대 그런데 연대가 이탈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소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를 보내고 있는데, 시골에서 제 생각은 제가 애들이 둘입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서울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그 일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애들을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대학은 하겠지.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를 해놓고 보니까 또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대학까지는 이제 문화명이 가르쳤어요. 대학을 가르치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애들 참 결혼 문제인데,
결혼 문제는 저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것도 좀 내가 좀 도와줘야 하겠더라고요. 이제 애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을 참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다 시기해서 분가시켜 내보냈으니까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일이 생기더라고요. 뭔 일이냐? 애들들이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제 결혼해놓고 우리 부부간에서 이제 애들은 절대로 손자는 봐주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좀 시간 내서 좀 살아보자 그랬는데 손자가 딱 생겼는데 부부간에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큰 세상 물려주지 않고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너한테 맡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둘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히려 참 보고 싶어지고 더 뭐 해주고 싶은 어디 한번 보니까 전북 장수 미술 열람인가 근데 참 그런 걸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무 재주가 없어도 사진 찍는 것은 많이 찍으면 된다. 또 사진 찍는 것이 방 안에서 찍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걷는 것이 참 운동이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그 큰애가 삼성에 다녀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똑딱이 카메라라고 합니다. 똑딱이 카메라. 뭐 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 이제 종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가 이 위아래에는 성북 미디어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를 한번 소개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더니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프레미어나 이런 편집 기능,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러니까 KBS PD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영상은 이야기다. 편집은 예술이다. 근데 영상인데 그것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적인 영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그런 그 시나리오나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 얘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얘기도 그렇게 당연한 내기를 못해요. 우리의 글적으로. 이야기는 있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얘기를 담아낼 수 능력이 없어서 못 담아내는 사람도 있고 내 얘기를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뒤에 이제 저는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걷기. 처음에는 걷기를 운동으로 시작하고 뭐 준비도 하고 이렇게 걸었는데 나중에 걷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것이 운동이 아니고 취미가 됐어요. 뭐 시내 친구고 밥 먹다가 그냥 뭐 구두 신고도 생각나면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배천은 제가 아마 수없이 걸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한강을 한번 걸어보자. 그 다음에 제가 한강을 행주대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팔당대교까지 4번에 거쳐서 제가 한 3번 정도 걸어봤습니다. 이제 걸으면 지금은 보통 퇴직하고 나면 뭐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이. 집에서 3끼를 다 먹으니까 부인이 굉장히 힘들고 귀찮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나가지 말라는 것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도 퇴직하면서 아빠 오늘 어디 갔냐면 내가 어디 안 가고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네네. 근데 저는 그 운동이 걷는 것이 취미고 또 무슨 잡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없어지고. 제가 이제 금방진 얘기지만은 저는 이 거리도 오늘 거리하고 내일 보는 거리하고 다릅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매일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좀 영상에 담아서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위안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영상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시는데 그 선생님은 영상에 대해서 아주 대가입니다. 각 그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바디렉터, 키네마스터, 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다 섭렵을 하셔가지고 다 깨고 계시오. 그래서 저도 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여쭙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쉽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저 선생님은 언제라도 물으면 흔쾌히 가르쳐 주시오. 한 번도 뭐, 좀 힘들이거나 뭐 이런 기색이 없이 아주 뭐, 오늘 저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걷기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걷기를 그렇게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그렇게 많이 2만 번 이상 막 그렇게 걸으시고 그러는데 저도 그거를 본받아서 걷기를 한 2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요즘 더울 때 아침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더워서 새벽에 나가는데 늘 나가기가 힘든데 저 선생님은 거기에 체질화되어 있었으니까 뭐 나갈 때가 즐겁대요. 저한테 말씀하신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엄청 건강하시고 걸음도 빠르시고 눈도 밝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 걷기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다음에 뭐 사회나 가족한테나 뭐 어디나 당부말이나 아무 말씀이나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퇴직자 모임도 여기 있고 그래요. 가면은 그래 심심하다. 예, 심심하다고? 예. 뭐가 심심하냐? 그런 소리 했어.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에 직장에 있을 때 넘보다 좀 일을 잘하고 넘보다 좀 뭘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퇴직하고 이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연금 받고 돈 주면서 놀라고 하는데 못 넣는 병신 아니냐. 한번 걸어보고 요즘은 그전에는 이 사진 찍으라도 초청한 그때 빼주는 시절에는 인원 때문에 못 빼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필요값 때문에 못 찍었잖아요. 지금은 이거 처음 공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공짜. 저는 하루 나가면 보통 한 300컷도 찍습니다. 교육을 어찌게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그래요. 와서 아차 이거 내가 애를 빼놨네. 다시가 찍으라면 안 되잖아요. 안 찍어야 돼. 저는 그 75년도에는 제가 1년에 3,000km 걸었어요. 3,000km. 그러면 하루 평균 8.5km 걸었어요. 365일. 그리고 제일 많이 걸어볼 적에는 제가 33,000보 22.5km 걸었어요. 80 넘어서. 80 넘어서요? 네, 80 넘어서 내가 22.5km. 하여간 대단한. 이제 내가 다큐 영상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 걷기 앱에 여기도 이제 설정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매일 경쟁을 그게 있어요 이제.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그때 이 나하고 같이 이 걷기 앱을 쓴 사람이 한 900만 명 됐는데 내가 0.1%에 해당됐어요. 네, 하여간 대단하십니다. 내가 자랑만 한 것은 아유, 나 아닙니다. 제가 제 모델이고 멘토시고 우상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이게 큐가 열렸어요. 큐가 PC로 보면서 그게 뭐 같은 프리미어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앱도 더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나머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은 PC에 들어가서 하루 지난 건 안 봐요. 궁금이야. 하루 지난 건 안 봐. 네. 새로운 거 자꾸 나오고 네, 네.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네. 사회나 가족이나 뭐 친지나 어디 당부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네. 나는 우리 집 가훈이 부지런하자입니다. 부지런하자. 가훈이. 가훈이. 네네네. 복잡한 거 없어요. 부지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만 하면. 네네. 그래서
이제 가온도 그러고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무엇을 내가 딴 사람이 한테 내가 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쫓아가고 또 지금 그 우리 이 사회에 이 젊은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뭐 아까 얘기대로 뭐 심심하다 그런 것은 내가 겨우다 그런 그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밖에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오면 좋은 공기도 있고 좋은 풍경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그 노인들도 절대 집에 있지 말고 이런 그 시설에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차피 한 직장에서 한 학교에서 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울타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지 사실은 사회 나오면 취미가 같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나오면 지금 취미가 같은 친구들이란 말이야. 네. 나와서 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어떤 앱이 좋은가, 어떻게 편집하면 좋은가,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원들도 모두 그런 생각으로 이 교실에 나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